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10월 17일 목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비중 10월 14일 월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4.94% 외국인 비중, 공매도 잔고 0.64%,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8.69%, 공매도 0.45%, 포스코퓨처엠 9.54% 외국인 지분율, 공매도 3.52%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입니다. LG화학 외국인 비중 34.94%로 전주 대비 0.43%포인트 크게 줄었고요. 공매도 잔고는 0.04%에 불과합니다. 에코프로비엠 10.59% 외국인 비중, 공매도 잔고 4.25%, 코스닥 공매도 잔고 1위, 에코프로 외국인 19.04%, 공매도 4.22%, 코스닥 공매도 잔고 2위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외국인 8.01%, 공매도 1.59%, SK이노베이션 외국인 22.14%, 공매도 0.1%, 금양 외국인 비중 10.14%, 공매도 잔고 1.2%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5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LNF 인베스터데이 개최 유럽 북미 매출 비중 80%로입니다. LNF가 지난 16일 대구 구지 3공장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1회 LNF 인베스터데이를 열어 회사 현황과 미래 준비 상황 등을 발표했습니다. LNF는 캐즘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매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는 물론 ESS와 EV 선반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하이니켈 제품 비중 확대, 해외 고객사 확충 등으로 외형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는 2027년 예상 해외 고객사 비율은 36%로 현재 편중된 고객사 비중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올해 2건의 초대형 수주 외에 유럽,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추가 수주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병희 LNF 최고 운영 책임자는 올해 상반기 확보한 수주 잔고 22조 원과 신규 해외 물량 확보를 통해 경쟁사 대비 가장 안정적인 고객사 다변화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자체 전구체 합작사인 LLPS와 협력사를 통해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충족시켜 유럽과 북미 지역의 매출 비중을 전체의 80% 이상으로 목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NF는 내년을 기점으로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재고 평가 손실을 종결짓겠다고 밝혔습니다. LNF는 지난해 4분기 이후 고가에 조달했던 원재료 부담에 실적이 발목 잡혀왔었는데요. 올해 고단가 재고에 대한 재고 평가 손실을 종결짓고 내년부터 재고 평가 손실에서 환입이 발생하며 손익 구조가 정상화돼 수익성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향후 원통형 하이니켈 제품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출하량 2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2027년 하이니켈 제품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190% 성장을, 2027년 총 출하량은 15만 톤 플러스 알파, 매출은 올해 대비 160% 성장, 영업이익률은 내년에 2%, 2026년 4%, 2027년 약 7%를 목표로 했습니다. LNF는 양극재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사업 다변화를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외형 증대, 수익 구조 다각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4위는 금양 기장 제2공장 공사 일부 차질입니다. 부산의 배터리 기업 금양이 건설 중인 제2공장 공사가 지연될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금양이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공장 건설 대금 일부를 미지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금양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기장군의 전체 면적 4만 평 규모의 기장 드림팩토리2가 건설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 준공되고 내년 1월부터 2차 전지 2170 배터리를 연간 2억 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본격 가동하게 되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연간 1억 셀에 이르는 4695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엔 연간 원통형 배터리 3억 셀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15일 현재 공장 공정률은 70%로 5,767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체 사업비는 8천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양이 공장 시공을 맡은 동부건설의 건설대금 3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협력 업체들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 대금도 잇따라 밀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금양은 건설대금 지급이 일부 지연된 건 맞지만 공장 준공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만큼 자금이 확보되면 미지급한 공사대금 지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양은 유상증자를 통해 4,502억 원을 마련하는 가운데 공장 준공 자금으로는 3,502억 원, 채무상환 자금으로는 1,000억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양은 기계설비 도입을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중단된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외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주받은 배터리를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 준공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부건설도 협력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현장에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금양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3위는 LG엔솔, 포드의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 공급 13조 이상 매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에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총 109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폴란드 브루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지난해 양사가 추진했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법인 공급 물량과 신규 추가 수주 물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두 건의 계약에 따라 포드에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기가와트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기가와트시 규모를 공급하게 됩니다. 총 계약 물량인 109기가와트시는 일반 전기차 약 130만에서 140만 대, 전기 상용차 약 100만 대 이상에 탑재될 수 있는 물량인데요. 계약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셀 가격이 1kW시당 89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계약을 통해 셀 기준 약 13조 원 수준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듈을 포함하면 매출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포드에 공급할 배터리는 유럽용 전기 상용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포드는 유럽 상용차 시장 1위 기업으로 해당 배터리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인 이 트랜짓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드의 대표 상용차 모델인 트랜짓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글로벌 경상용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데요. 업계에서는 고출력과 긴 수명, 높은 에너지 밀도가 요구되는 상용차 모델 특성상 고성능 3원계 파우치형이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상용차는 차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많고 평균 운행 거리가 긴데요. 모델 교체 주기도 길고 눈과 비 등 극한 환경 속에서도 운행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일반적인 만큼 평균 단가가 높고 장기 계약도 가능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고부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전문 리서치 업체 LMC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유럽 전기 상용차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36%로 2030년에는 유럽 상용차 시장 내 전기차 침투율을 5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 상용차 시장은 수익성이 높으나 승용차보다 훨씬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해 업계에서도 섣불리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면서
이번 계약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이 고객의 높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포드와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폴란드 공장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는 테슬라 로보택시 실망, 2차 전지주 울상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으로 2차 전지 종목들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2차 전지 상장사들로 구성된 KRX 2차 전지 톱10 지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가 있었던 지난 11일 1.47% 하락한 데 이어 14일에도 추가 하락했는데요. 상승 탄력을 받던 2차 전지주들의 발목을 잡은 건 테슬라의 로보택시였습니다. 테슬라의 기대작이던 로보택시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에도 뉴스에 파는 세론 매물이 나온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10일 운전대와 페달 없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문제 해결, 수익 창출 방안 등의 정보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실망스럽다는 월가의 평가가 쏟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11일 테슬라의 주가는 8.78% 하락한 217달러 80센트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 순위는 11위를 기록하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달까지 2차 전지주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뿐 아니라 저조한 3분기 실적이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또한 2차 전지주의 향방은 11월 대선 결과에 달려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최근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2차 전지주는 해리스 수혜주 바스켓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시총 26조 증가. 2차 전지주 재도약입니다. 올 들어 전기차 캐즘 탓에 지지부진하던 2차 전지주가 최근 한 달간 수직 상승하며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10개 2차 전지 종목의 시총 합산액은 265조 4,653억 원에 이르러 한 달 전 대비 26조 280억 원, 10.87%나 늘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고려아연,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 등인데요. 이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2차 전지 업황 바닥 인식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대감, 3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호한 실적 발표 등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2차 전지주의 향방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주요국 첨단 산업별 대표기업 지원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이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매년 수조 원씩 보조금을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는 겁니다. 한경협은 이것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경협은 다른 국가의 전략적 투자로 한국이 경쟁력을 잃었던 디스플레이 산업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 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